내 손 안의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는 시대에 서막을 열었다. 스마트폰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고 급속도로 대중화됐다. 게임이나 쇼핑은 물론 건강관리까지.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점점 빠르고 편리해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미디어는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 가상현실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눈앞에 3차원 입체 영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VR, AR 등 다양한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사용자들한테 좀 더 실감형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미디어 도구들은 의료 서비스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교육 훈련, 관광 레저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패러다임의 놀라운 발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산업은 성공의 새로운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는 변화의 흐름 속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2014년 세계적인 영화상 골든 글로브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TV 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화제를 모았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업체인 미국의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하고 독점 공급한 드라마로 웹이나 모바일에서만 방송된 OTT 드라마였던 것이다. 카드 오브 하우스가 히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배역을 설정하고 등장인물과 장소를 섭외하면서 아주 튼튼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고요. 또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일주일에 한 편 혹은 두 편이 공개가 되는데, 카드 오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3편을 한 시즌으로 제작을 해서 동시에 시장에 배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 OTT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서비스다.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 OTT는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편리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OTT는 10여 년 만에 기존 유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글로벌 IT 기업들까지 OTT 출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 지상파 방송국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송국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동시에 시청률 자체도 예전에는 40%, 50% 나온 드라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태양의 후예 30% 이상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고요. 20%, 10%, 15%만 넘어가도 히트작이다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상황이 지금 바꿔놔 버렸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는 습관을 많이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에 OTT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OTT 시장은 2013년 120억 달러에서 연평균 5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엔 4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 20대가 우리 사회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면 TV가 가정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OTT 시장은 공급자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원하는 콘텐츠를 본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틸리티처럼
그러니까 수도나 전기처럼 본 만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젊은 층에게는 또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의 OTT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인터넷 기반의 OTT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유료 방송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일명 코드 커팅. 넷플릭스는 미국 OTT 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고객이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빨리 감고 되감는지 등의 모든 동작에 의미를 부여해 빅데이터를 수집한 것. 이는 곧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로 탈바꿈하여 제공됐고, 미국인들에게 넷플릭스는 곧 시청하다의 대명사로 자리 잡을 만큼 OTT 경쟁 시장에서 선봉장이 됐다. 이런 넷플릭스의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전 세계 6,900만 명에서 2020년엔 1억 3천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OTT 시장은 어떨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도 웹드라마와 SNS 드라마가 확산되고 있다. 아,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계세요. 네. 아, 그것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취준생? 그래, 오늘부터 이 방에서 죽기 살기로 해보자. 기존의 TV 드라마에 비해 신선한 소재와 구성으로 시청자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투자. 이 집의 실세지. 이 집 막내 수동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SNS 드라마는 스마트폰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안방 극장에만 의존하던 드라마 시장도 다양성을 갖게 된 셈. 많은 추억이 있었고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드라마를 기획한 기업들은 드라마 스토리 안에 자사 브랜드를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오빠는 계산이 안 돼? 장기적인 계획이 힘들면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내 세우면 작업실에서 좋잖아. 지금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협찬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어떤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이랑 웹 서비스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안 받아요. 심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100% 광고를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광고 방송처럼 또 하나의 광고 플랫폼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가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어떤 짧은 드라마를 보는 취향에 잘 맞아 떨어지면서 히트작이 몇 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다. OTT는 새로운 신인 연기자나 감독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웹드라마 미생 프리퀄을 통해 연기를 펼쳤던 임시완이 정식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생 아직 살아있지 않다.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이 만들어낸 색다른 재미. 앞으로 전통적인 방송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 난 김희부. 매운 걸 좋아하는 여자들. 나? 오늘 한 20번은 얘기한 것 같아. 너무 만족한다고. 피부가 뭔가 달라졌다고, 한꺼풀 벗겨진 느낌이라고. 야, 감사합니다. 육박사님 안녕하세요. TV 대신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접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원한다. 근데 이거 바르면 이런 시대에 발맞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누구나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오늘도 불철주야 전 세계 각지에서 첩보 활동에 애님이 없으신 우리 스파이분들 반갑습니다. 전 스파이 홈쇼핑의 배우수관입니다. 첫 번째 상품을 소개해드리죠. 이 상품은 영국 및 각종 우천 지역에서 선호가 될 상품인데요. 겉보기에는 우산 같아 보이지만 펼쳤을 경우 5.56mm 및 각종 유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탄 재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기 있는 채널의 경우 수만 명의 팬을 거느릴 정도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 2월 한 영화 수입업체는 국내 유명 BJ 대도서관과 함께 영화 홍보 영상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젠틀한 매너와 입담으로 BJ계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대도서관은 게임부터 음악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4만 명이 넘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너무 안 좋게 된다고. 노트북이라서 그걸 잘 보여요? 게임도 게임이지만 다양한 방송들을 예능화시켜서 하는 방송들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웃겨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그 먹방, 아니면 뭐 연예인분들과 함께 하는 쇼, 뭐 토크쇼, 뭐 그다음에 다양한 일상생활 방송, 그다음에 어디 뭐 행사장 같은 부분들을 뭐 참관하는 그런 영상들들,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예능으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뭐 재밌는 방송입니다. YTN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윤석 PD라고 합니다. 네, 정 PD님. 정 PD님. 방송인과 시청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1인 방송.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무장하고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1인 방송의 매력이다. 올라가는 채팅방이 와! 소통이 주는 즐거움에서 비롯된 양방향 소통이 이제 방송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고졸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잘 들어갔어요. 운이 좋았죠. 그 안에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내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늘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다.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자. 라는 그런 좀 답이 스스로한테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내 자신을 좀 브랜드화 시키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1인 방송인마다 개성과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방송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나중에 뉴스에서 볼 수 있냐고요? 그럼요. 그렇기에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한 자구책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래도 공중파나 케이블과는 다르게 인터넷 방송이라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또 세상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와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1인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스튜디오와 장비, 편집 시설을 대여해주고 영상 촬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존의 방송은 그야말로 방송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방송을 만들고 시청자들은 당시 방송을 보는 시대였는데요. 이제 방송의 개념이 바뀌면서 보기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방송, 또 전문가들만이 하는 방송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런 대형 사업자들 중심의 방송에서 개인들 누구나 참여하는 방송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견인을 위한 방송이 제작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권쌤 권혁필입니다. 반려견들이 집에서 늘 제한된 공간에서 그리고 똑같은 지루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문제 행동들을 많이 일으키곤 하는데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애견 훈련법을 전문가가 직접 시연해주고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애견 방송을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찾으면 옳지.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반려동물 시장의 교육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애견연맹은 지난 10일 강원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를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훈련, 힐링, 교육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은 애견 카페와 SNS 등으로 송출하게 된다. 자신의 관심사를 직접 제작해 다수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이 보는 방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틀에 막혀 있고 틀에 박혀 있는 상당히 잘 정제된 콘텐츠만 제공을 하죠. 그리고 어떤 정해진 주제에 대한 그런 것들만 콘텐츠만 주어지는데 사람들의 니즈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1인 방송이 상당히 뜨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요리라든지 아니면 게임 이렇게 뭐 일반 방송에서는 좀처럼 다뤄지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다뤄서 이런 니치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1인 방송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미디어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상현실의 세계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 현실을 영화처럼 바꿔줄 VR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VR이란 사람의 오감에 직접 작용해 실제와 같은 시공간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지난 3월 서울에서 국제적인 VR 영상 페스티벌이 열렸다. V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영상, 특히 또 게임들 그렇지만 사실 아직 어떤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영상을 만나보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거든요. 이번 이제 칼레이도스코프 행사는 이제 처음 월드 투어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있는 행사인데 많은 작품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러 X자 써 있는 이 행사는 가상현실 창작자들이 VR의 대중화를 알리기 위해 뭉친 것. 그림 마저 그려보세요. 이들은 파리,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일반 사람들과 함께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So we decided to go to 10 cities across Europe, Middle East, Asia, and Australia with an intention of exposing people to some of the best virtual reality content from around the world and bringing those artists together to have interesting conversations and really to just start preparing and thinking about what they want to do for virtual reality. 500명의 모집 인원이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VR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Cette sensation d'être dans le monde réel alors qu'on est juste des lunettes et parfois ça peut être même effrayant. On peut imaginer que dans un futur proche, on va pouvoir vivre notre vie avec ces lunettes et pas avoir aller au travail ou pas avoir aller marcher dans la rue et avoir toutes nos émotions à travers ces lunettes, c'est vraiment extraordinaire. Et voilà, on voit que dès aujourd'hui, on n'a même plus besoin d'aller au cinéma où on peut juste avoir ces lunettes et voir les choses en grand, quoi. Finalement, avoir vraiment une expérience de la vie réelle à travers la virtualité des lunettes.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특수 효과를 맡았던 필 티프 감독의 작품을 비롯해서 영상미와 예술성을 인정받은 25개의 작품들을 감상했다. Après, voilà, pour moi, c'était inconnu et en même temps, en voyant. 작품 중에는 한국인 감독이 공동 제작해 화제를 모은 작품도 있었다. 전문 무용수를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해 세세한 움직임은 물론 그 안에 내포된 감정까지 표현하고자 했는데
VR을 보는 사용자는 미지의 세계에서 함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환상적인 세계로의 여행. 하지만 그 제작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가상현실은 그 상황 자체를 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일반 영상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소리부터 빛 조절, 그다음에 그 관객이 어느 곳을 다 쳐다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해서 영상 제작을 신경 써야 돼요. 시공간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VR.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미디어 화수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VR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VR 시장 규모는 1조 3,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향후 2020년엔 5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HMD 그래서 이제 그 VR을 체험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가고 있고 지금 현재 300~400달러에서 지금 $100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지금 보급이 잘 되면 그만큼 VR 콘텐츠도 동시에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성장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저희가 밝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VR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VR 테마파크가 개장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VR은 웨어러블 기기와 접목해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VR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현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모든 인간들이 다 지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물체, 어떤 사물, 그것이 인간이든 혹은 인간이 아니든 그러한 것과 어떠한 상호 통신을 하거나 혹은 상호 작용을 할 때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가상현실을 조금 더 현실스럽게 만드는 기술로서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Who is there? Merry. Merry who? Merry Christmas. 서로 눈을 맞추고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나간다. 인공지능은 날씨부터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때론 좋아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기존에 개발을 하고 있는 머신러닝을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형 데이터와 그리고 유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쌓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 기반의 데이터들을 쌓음으로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유저와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Yes. Really? All right.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높은 곳이 두려워 계단을 오르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발코니조차 나가기가 두렵다는 이 사람들. 그러나 몇 달 후 이들은 고소공포증을 이겨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발표 공포증. 이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외출도 꺼린다. 그러나 VR로 가상 훈련을 실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청중 200명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가상현실에서는 어떤 실험실에 앉아 있어도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카페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뭐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인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이게 가상현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에 아주 몰입도가 좋고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 효과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표 공포증 같은 경우 상사와의 식사나 프로젝트 발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반복적인 가상 훈련을 통해 이들은 조금씩 불안증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42명의 그 참가자가 있었고요. 뭐 10% 이상 떨어진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참가자의 한 65%에서 효과를 봤어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8회의 훈련이 사회 불안의 정도를 상당히 낮추는데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대인 공포도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의료 분야에서 VR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재활 치료에도 가상현실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물을 막는 게임을 하는 동안 실시간 동작 인식 카메라가 환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 게임의 난이도는 근력이나 떨림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동 조절된다. 재미있게 재활 훈련을 하는 환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보통 받는 재활 치료는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반복적인 운동이라서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좀 재밌게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겹고 고된 자신과의 싸움인 재활치료가 VR을 만나 환골탈태한 것. 3차원 동작 인식 카메라 키넥트를 이용한 VR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마비 증상이 있는 뇌졸중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게임을 접목해 재미를 더한 만큼 동기부여와 지속성에 효과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미래의학의 큰 화두가 어떤 운동을 재밌게 게임화해서 하는 게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대한 그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좀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재밌게, 더 가상현실에 가깝게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은 VR을 스마트폰 시대의 차세대 수익원으로 염두에 두고 관련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VR은 그 활용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이제 시간적, 공간적 그런 물리적인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VR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눈앞에 3차원 입체 영상들이 나타나고 허공에 손을 움직이면 사진과 정보가 배열된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AR.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증강현실은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R 기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하게 거기 물류 현장에서도 AR 기기를 착용을 하고 배송 정보 등
알 수 있고 추가적인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따로 메모를 할 필요도 없고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일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쇼핑과 교육 등의 활용도가 높다. 한 가구 업체는 2012년부터 AR 기술을 활용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제품이 집에 배치됐을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림짐작으로 가구를 구매했던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해외 한 화장품 회사에서도 색조 화장 체험용 AR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친절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AR 시장은 2016년 10억 달러 규모였으나 4년 후에는 120배 증가해 1,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한 의류 매장. 심사숙고 끝에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피팅룸으로 향하는 한 남자. 저희 지금 번거롭게 피팅룸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가상 피팅 시스템이 있어서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손동작 몇 번을 하자 입고 있던 티셔츠가 바뀐다. 거울 속에 내장된 디자인의 옷을 마음껏 골라 선택만 하면 된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옷의 주름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돼 실제로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른 매장에 가면은 직원들 눈치도 보고 이렇게 많이 입어보고 싶어도 사실 많이 안 입어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혹시나 막 오염이 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AR 기술을 이용한 가상 피팅 거울. 먼저 키넥트 동작 인식 카메라가 손님의 체형과 움직임을 파악한다. 그 후 사람마다 다른 주요 신체 정보, 키나 팔다리 길이, 어깨 넓이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다. 그 정보를 3D로 1차 변형시킨 뒤 사용자의 모습에 맞게 변형된 가상의 옷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실제 옷에 정면과 뒷면 사진을 먼저 2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2장의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의상 제작 툴이죠. 의상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상의 촬영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20분 정도면은 최종적인 3D 의상이 제작이 완료되게 됩니다. 옷을 들고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더 많은 상품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의류 유통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가상 피팅 거울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매번 사람들이 가상 피팅을 위해서 실제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저희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영상 위에 가상 피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닮은 가상의 3D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가 자기 대신 이제 옷을 입게 해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폰을 통해서 결제도 하고 실제 의상까지 구매할 수 있게끔. 유아 교육도 증강현실을 만나 더욱 생동감 있게 변신했다. 특히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한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넘겨줬을 때 부담 없이 정말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증강현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놀이를 통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안전매트에 저희들이 증강현실을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매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매트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더불어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AR을 접목한 겁니다. 스마트 기기로 매트에 있는 이미지를 비추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현실 세계의 가상의 정보를 접목해 실감형 콘텐츠 교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색칠도 하고 놀면서 자기가 칠한 색칠을 그대로 입혀서 콘텐츠가 튀어나오도록 저희들이 또 개발했습니다. 증강현실용 색칠 종이와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입체적인 색칠 공부를 즐길 수 있다.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접목한 부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매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익한 환경으로 교육적인 쪽에서 매우 유익한 그런 스마트폰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 아이의 엄마 장선영 씨. 올해부터 AR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얘들아, 우리 같이 공룡놀이 하자. 안녕. 요즘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놀이는 바로 공룡 카페트. 얘다. 책에서만 보던 다양한 공룡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없어졌어. 다시. 딸기 먹으러 간다. 딸기 먹으러 간다. 딸기 먹는다. 아이들이 눈으로도 보고 애들은 스마트폰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직접 찍어서 확인하고 거기서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못 해주는 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좋은 게 데이터 비용이 따로 안 들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의 일상은 물론 보안,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증강현실. 이처럼 스마트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기반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인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기술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부터 그 시대를 준비하려면은 좀 가열차게 다양한 실험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건 많은 실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결과물이 안 나와요. 거의 한 90% 실패할 거라고 예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드웨어 쪽에 기술적으로는요, 국내 기업들이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콘텐츠겠죠. 국내에서 시장을 열어가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AR이나 VR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효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스마트 미디어. 이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 상자가 되어 우리 삶 속에 성큼 다가왔다. 거센 폭풍처럼 불어오는 스마트 미디어의 열풍 속에서 이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다.